27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해 문명인 홍익인간 광화세계를 지향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8회 주제는 미국 땅의 원주인은 누구인가? 원주인은 원주민이겠죠. 지금 지구촌에는 국제연합인 유엔의 가입국 200여 곳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가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특히 그 동맹 관계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화적인 민족 대통일과 미래 역사를 함께 엮어가고 의논하는데 중요한 그 당사자로서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든 북이든 우리 민족이 자주의식을 가지고 미일 중러의 상강국을 잘 설득해서 평화 대통일을 이루고 후천 승생 시대에 그런 미륵전불 시대로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처음 관계를 맺은 것은 19세기 1882년 한미가 아니라 조미 수호조약이죠. 그때는 조선이었으니까. 1876년 우리나라가 서국정책을 펴다가 일본과 강화도에서 수교조약을 맺음으로써 개방하게 됐고, 그 후에 그 6년이 지난 1882년에 조미 수호조약이라는 그러한 평등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많이 안 알려졌지만 1836년 미시간 대학의 맥킨토시 교수가 중국과 우리나라 역사를 언급하면서 진 왕조가 거란을 칠 때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인디안이 건너갔다라는 내용의 글을 처음 썼습니다. 최근에 배재대학교의 손성태 교수가 중심이 돼서 손 교수가 멕시코, 그 다음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그 알류샨 열도로부터 알라스카, 캐나다, 미국, 멕시코, 페루까지 여러 가지 문물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미주에 건너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황인종이 건너갔고 그 중심 세력이 천선족이자 동이족인 우리 민족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를 보면은 수교한 후에 큰 것만 봐서 1919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러면서 1919년에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공식 참전선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식으로 하기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우리나라가 전승국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미소가 남북을 분단해서 점령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됐고, 그것은 1950년에 6.25 사변,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참전했고, 북쪽은 중공군이 도와서 전쟁을 해가지고 휴전을 해가지고 아직도 휴전된 상태로 있고 완전한 민족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 못 되어 있는 이런 상태지요. 그런데 그것은 근현대에 이르러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고, 발해 문명사의 발해 문명의 세계적인 전파에 11절에 보면은 미국 피라미드와 체로키 낙원조선 찬가, 낙원조선 찬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인디안의 여러 부족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간 부족이 많아서 아파치족도 있고, 아버지족이죠. 호피족, 호랑이 껍데기를 나타내는 호피족, 또 체로키족, 체로키는 이렇게 홀로선 한님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러한 우리 민족과 연결되는 그러한 부족이 많은데, 이 체로키 종족의 인디안 애국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체로키에 보면은 낙원조선, 낙랑조선, 치우천왕, 또는 우리 환국을 세웠던 천산, 이러한 용어가 원어민들 노래 속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민족과 미국은 옛날부터 오랜 세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아시아 대륙과 남북 아메리카 대륙은 아주 옛날에는 베링해의 알류산 열도 지대가 하나로 붙어 있어서 하나의 대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약 3만 년 전부터 고아시아인들이 미주 대륙을 건너가기 시작했고, 그 아시아인 중에 대부분이 발해 문명인인 태양족이고 동이족인 우리 민족 선조가 대부분이었다고 배재대 손성태 교수가 우리 민족의 대이동에서 밝혔습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의 그러한 선조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서기 1492년 8월 3일 지구가 둥글다고 믿은 이탈리아의 탐험가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유럽인으로는 처음 미주 대륙에 상륙했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합니다. 거기 수만 년 전부터 살아온 원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 와가지고 발견하고 나서 그것도 인도로 잘못 알고 그렇게 바하마 군도에 도착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잘못 알고 인디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동양인과 서양인의 좋은 만남이 됐어야 하는데, 콜럼버스의 미 대륙 진출은 유럽 각국의 신대륙 진출과 정복, 총칼로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노예 무역의 계기가 되어서
인류사에 너무나 많은 불행을 안겼습니다. 처음에 그 미 대륙에 있던 원주민들은 밝은 해, 발케민족답게 대지를 사랑하고 만물에 감사하며 새로운 백인들을 선하고 자연스럽게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백인들이 무자비한 정복자로 나오자 맞서서 싸웠으나 결국 유럽인들은 총칼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죽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결국은 서양인들이 미국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화여대 교목을 하시다가 캐나다에 가서 자신 조찬선 목사가 기독교 죄악사에서 콜럼버스가 그 바하마 지역에 상륙한 이후 20세기까지 그 여호와 신과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죽이거나 전염병으로 퍼쳐서 죽이게 한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에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 참회하는 그런 글을 쓴 것이죠. 그리고 콜럼버스보다 이전에 미 대륙을 간 유럽인이 있었습니다. 바이킹의 후예인 스칸디나비아인 레이프 에릭손 일행이 AD 1000년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를 거쳐 북미 캐나다, 뉴펀드랜드에 도착해 원주민을 만나고 식민지를 먼저 건설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도 벌써 그 미국에 간 지 1000년이 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도 단군조선의 만이산 첨성단이라든지 무화량의 돌로 된 천재단이든지 고구려 고주몽 동명성제 등인 장문청 같은 피라미드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피라미드와 1982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일리노이즈 몽크스 마운드, 거기에 그러한 피라미드가 있고 또 고분도 70개나 있습니다. 역사유적인 카오키아 피라미드가 또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에만 유적지가 120개의 고분이 있고 그 마운드 역사유적에는 2200에이커의 고분이 7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카오키아 피라미드는 AD 600년경 미시시피인들이 세운 역사유적으로 몽크스 마운드는 1780년경까지 미국 최대 도시로 카오키아 흙 둔덕이 유명했습니다. 피라미드의 크기는 가로 291m, 세로 236m, 높이 30m로 몽크스 마운드는 무덤 기능이 있고 피라미드 위에는 15m 길이의 사각형 목조 건물인 태양 신전이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미국 달러 1달러짜리 지폐 뒷면에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1달러 앞면에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가 있고 뒷면에는 제우스 신을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과 함께 피라미드와 신성한 눈이 있습니다. 제3의 눈 또는 태양의 눈이라고 하는 신성한 눈이 있습니다. 청천백일의 천개 태양과 물질계를 잇는 건축물로서 힘과 지속성을 상징하는 피라미드에는 1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미국 독립의 13이라는 숫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회삼기를 나타내는 그 일신 삼신상제의 우리나라 사상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태양의 성자 안에 있는 태양의 눈인 신성한 눈은 빛을 뿜는 신비스러운 눈으로 전지전능한 신의 눈, 우주의 순수의식으로 삼라만상이 깃들어 있는 신성을 나타낸다고 하며, 사람에게 있는 제3의 눈은 태양의 눈, 개한 법인인 깨달음의 방향을 가리킨다고도 합니다. 이것을 채택한 사람은 1945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과 헨리 월러스 농무장관인데, 두 사람 다 비밀 결사인 프리메이슨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는 발해 문명인으로 동방의 빛을 찾아 미국에 간 조선족이 많은데, 아파치족, 아버지족이죠, 호피족, 수족, 촉토족, 체로키족, 푸에블로족, 소크족, 오따와족, 쇼우니족, 아라리족, 나바호족, 이런 종족이 다 우리 이 동이족 계통이라고 합니다. 미국 인디안은 567부족에 약 180만 명이 있고, 그중 3분의 1이 폐쇄 지역인 인디안 보호구역에 있습니다. 말은 인디안 보호구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인디안들을 서양 사람들과 분리해 가지고 일정한 밀폐된 지역에 넣어 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할 일이 별로 없자 술과 마약으로 해서 좀 폐기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인디안 보호구역을 만든 거죠, 처음에. 그 중에 체로키족이 있는데, 이 체로키족은 16세기경에 미시시피강 유역에 살았는데,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침략으로 차카모가 전쟁이 발생했으며 1794년에 미국과 화전을 하였습니다. 이때 화전한 문명화 5부족 연합이 체로키, 치카소, 무스코지, 촉토, 세미놀족 등 5개 종족이었다고 합니다. 체로키족은 1821년 체로키 문자도 발명하고 잘 살았는데, 1830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텐네시주와 알라바마주, 북캐롤라이나주에 살던 4만 명의 체로키 원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려고 함으로 저항 전쟁으로 세미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스코트 장군이 인솔하는 7,000명 미군에 의해 200km 이상 떨어진 오클라호마 인디안 주거 지역으로 15,000여 명이 강제 이주당했고, 그 중간에 4,0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하여 뒷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 원주민 폭행에 대해서 사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적인 대통령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1838년에는 자치정부인 체로키 정부를 수도 타블로라에 세웠는데, 연방정부의 승인 요청을 했으나 묵묵부답이어서 결국은 정부가 자치정부도 들어서지 못하고, 지금은 정부 청사만 있고, 지금 체로키 족장은 존 베이커라고 합니다. 정부 청사는 나바흐 정부도 있습니다. 나바흐족도
그 자치정부를 꾸려가지고 독립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백인 정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요. 토착민 오논다가 네이션이 2000년 보금자리 소유권 회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원주민이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 너희 백인들이 총칼로 강제로 강탈했으니까 너희들이 땅을 소유하는 것은 원인무효다 이런 거지요. 근데 연방법원이 기각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그 백인이고 유럽인이니까. 체로키 유명인으로는 엘비스 프레슬리, 케빈 코스트너, 가수 티파니 등이 있고 원주민으로 연방 상원의원이 된 분이 한 명 있었습니다. 1992년 콜로라도 출신 인디안 상원의원은 벤 나이트 홀스 킴벨이었습니다. 이 상원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원주민들이 독립운동을 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2020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전 하버드 법대 교수이며 마사추세츠 상원의원인 엘리자벳 워렌 상원의원이 여자지요. 자기가 체로키족 후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후보에서 최종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체로키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로키 인디안 애국가라고도 하는 노래 놀라운 은총 어메이징 그레이스 인 체로키 체로키족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애국가입니다. 이 노래를 미국 왈렐라 그룹에 의하여 히트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가사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우리 민족과 직결되는 가사 낙원조선, 낭낭 또는 낭낭조선, 치유천왕, 치유진리 또는 환국을 건설한 천산, 기련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 해석하지는 못하지만 체로키는 길에 홀로 서 있는 사람, 독전사, 한님 이런 뜻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 체로키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대로 적고 우선 가능한 범위에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윤회 낭랑 이유되지 네가 구영되이 낙원조선 이유로세 네가 우영낭랑 가세로이 운해치리 이유로 왜 에이야 자비 내려 치우진리 우영 레우 레영 웰로 네가 릴리 소리 자유종현 이유 네가 기연 레지 소리 아니델로 나가 우영따지 야메이로 조정낭랑이라 조선낙원 이루어지어 우리 완메이 되지 윤회낭랑 이유되지 네가 우영되히 낙원조선 이유로세 네가 구영동창 이게 그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낭낭천국 잊지 마라 우리 구원 받게 되리 낭낭조선 잘 지켜 내가 운영낭랑 기쁜 세상 다스릴리 오신이라 자비 내린 치우진리 오신이 영접하라 박나가 사물소리 듣고
자유 경험하라. 우리 기련 천산소리 가족으로 돌아가라. 치유 다스린 사냐 장엄되리라. 조선낙원 이루어지면 우린 온전하니 낭랑천국 지켜가며 네가 잘 운영하라. 낙원조선 보존하는 구원에 동참하라. 결국은 미국은 지금 서양인이라고 해가지고 유럽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각국의 인종이 모여서 살지만 그 원주민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인디안입니다. 그 인디안은 그 아시아인이고 그 중에 대부분은 우리 민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땅의 원주민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미국에 태어난 그 인디안으로 그 백인 그러한 정권과 싸우면서 독립하려고 했던 유명한 장군이 제레니모 장군입니다. 그 아파치족의 추장이고 군사령관인데 182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7살에 군에 들어갔는데 미국 정부 군인, 멕시코 군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머니나 그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쪽에 여러 부족이 추장들이 합쳐서 이 제로니모를 이제 군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40년간을 이기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 40년을 어렵게 버티고 그랬는데 결국은 패배해서 독립하려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로니모는 40년간 싸우면서 미군과 멕시코군을 향해서 싸워서 전쟁의 주술사 또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그러한 칭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1884년에 위에서는 미군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멕시코군이 토벌 작전으로 결국은 이 제로니모가 인도하는 아파치군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치족 거기서 몇만 명이 죽고 36명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886년 9월 3일 미군 토벌대장 넬슨 마임스의 꼬임에 빠져 항복함으로써 아파치족 전투는 끝났다. 무슨 꼬임이냐 그러면 아리조나주로 보내주겠다고 꼬였는데 그걸 믿은 게 잘못이죠. 그 아리조나주로 안 보내주고 그냥 끝냈죠. 그는 1894년 오클라호마 신료세로 옮겨 살았고 미국 정부의 인디안 폐쇄 정책과 마약, 술 이용이라는 술수에 이용당하게 됐습니다. 영웅적 용기와 자애로움과 희생의 상징인 제로니모는 1898년 트랜스 미시시피 국제 박람회에 구경거리 전시품으로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패배하는 것이 얼마나 참 비참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치 쪽의 영웅이고 구세주라고 그랬는데 잡혀서 패배하니까 적군에 이용당하는 그런 구경거리가 된 거죠. 미국 인디안의 마지막 황인종 영웅이었고 늘 깨어있는 제로니모는 1909년 2월 17일 자본주의 독에 물들면서 울분을 술로 달래다가 타계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심령나는 우리 역사, 미국 땅의 원주민은 누구인가? 원주민인 네이티브 아메리칸인데 우리나라 민족,
천손족, 발케족, 광명족, 동이족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